안녕하세요. 이렇다 11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파조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입니다. 찬희쌤 나오셨습니다. 저는 정말 바빴습니다. 예.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아니 우리가 요즘 각자 너무 바빠가지고 방송 말고는 볼 새가 없어요. 친구가 생일 파티 한다는데 못 갔어요. 그러니까. 선물만 보냈습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네네. 알파조님 오늘 어떤 주제 가져오셨어요? 예. 오늘 네. 주제는 제로페이를 아시나요?입니다. 제로페이요? 네, 제로페이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마돈나님? 저는 제로페이 글쎄요. 못 잘 들어보셨죠? 모르겠는데. 잘 못 예. 들어보셨죠? 네, 아마 네.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아마 들어본 적이 아마도 없을 그게 거예요.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인데 네. 오늘 그래서 이제 제로페이가 뭔지 그 네, 말씀을 네. 드리려고 하는데요. 10월 29일이죠. 네. 한 몇 주 전인지 지금 좀 머리가 굳어가지고 한 2, 3, 이제 2주 정도 됐네요. 2주 정도가 됐나요? 네. 그러니까 10월 29일이었는데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서울시가 제로페이 가맹점을 모집합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 제로페이가 뭔가 하면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에 서울, 인천, 경남 등 일부 광역지자체 단체장들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이 네. 내세운 선거 공약이었었어요. 그렇죠. 제로페이를 도입을 제로페이가 하겠다. 선거 공약이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네네. 서울페이, 서울 그다음에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였죠. 당시는 경남페이. 경남이니까요. 네,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인천페이 뭐 그 이런 지역에다 거를 페이를 붙인 거 보니까 네. 무슨 지역 화폐 비슷한 거 같기도 함께 하고. 개발한 공약이죠, 사실. 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사용되는 페이 시스템, 지불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 이제 그게 선거 공약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신용카드도 결제 수수료가 막 높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새로운 결제 수단을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오늘 이 제로페이가 드디어 이제 가맹점 모집에 나섰기 때문에 네네. 네.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데 페이는 알겠는데 왜 굳이 앞에다가 제로를 붙인 걸까요?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를 쓰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결제일만 넘기지 않으면 추가로 붙는 돈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신용카드 가맹점주, 즉 그러니까 업주들, 매장을 운영하거나 이런 뭐 분들은 음식점 뭐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건 아시죠? 그렇죠. 그 수수료 때문에 또 되게 네네. 힘들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이 제로페이를 갖고 우리가 결제를 하게 되면 가맹점주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안 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네. 제로입니다. 그래서 제로페이. 아 이런 그래서 뜻이 되겠습니다. 제로페이구나. 예, 수수료 부담이 없다. 근데 그 동안에 카드 회사들은 전부 재벌들이잖아요. 그렇죠, 다 재벌이죠. 예. 그래도 가맹점주 같은 경우 영세 가맹점주도 많으니까 재벌로 들어가는 수수료를 줄여준다? 왠지 좋을 것 같아요. 그 여당 지자체 단체장들 공약이었다니까 왠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전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맞습니다. 일정이 어때요? 지금 일정이 이제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에 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당 차원에서 제로페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정부 각 부처하고 이제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그 모바일 간편 결제를 다 제로페이에 통합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 당이 주도해서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고 성격과 특징에 맞는 각종 페이들을 오픈 플랫폼을 통해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연말까지 도입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준비를 끝냈고 아까 좀 전에 이제 알파조가 말했듯이 10월 말부터 가맹점 모집에 공고에 나섰고요. 네. 12월에 시범 시행을 거쳐서 내년 201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런 일정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연말 우리가 12월 크리스마스 즈음이 되면 좀 제로페이가 이제 우리가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건 서울입니다. 네. 서울시부터 시작을 해서 부산, 인천, 전남, 경남 등 다른 광역지자체도 올해 안에 시범 시행에 들어가서 2020년까지는 전국 모든 도시로 확산하겠다. 이게 이제 정부와 여당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우리는 그럼 카드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어쩐지 물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해주시겠지만 네네. 궁금증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수수료가 제로인 제로페이가 좀 구체적인 정체가 뭔지 도대체 얘는 어떻게 운영되면 넌 뭐니? 뭔지 제로페이? 좀 궁금해져요. 정체를 밝혀봐.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제로페이를 아시나요? 네. 근데 제로페이는 사실은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그냥 속칭, 가칭으로 지금 제로페이라고 불리는데 그건 찬희쌤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제 수수료가
빵원이다, 영원이다 이런 뜻인데 음. 원래 공식 명칭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예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QR코드 아시죠? 네네. QR코드 기반으로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바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폰 앱으로 매장의 QR코드를 뭐 내가 가서 찍으면 네네. 거기서 물건을 구입한 다음에 뭐 네네. 음식을 사 먹든지 뭐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다음에 거기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찍으면 촬영을 하면 내가 산 그 구매 대금이 내 계좌에서 그 판매자 주인집의 계좌로 샥. 이체가 되는 이런 이게 시스템이에요. 카드 시스템은 아니고 계좌이체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중요한 게 이제 그게 네. 포인트예요. 네. 네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플라스틱 카드, 우리가 아는 신용카드니 뭐 체크카드니 이런 카드를 쓰죠. 안 쓰고 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QR코드 결제를 한다라는 점에서 간편 결제다 이게. 그러니까 간편 결제가 무슨 말이냐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또 거예요. 현금을 찾아오지 않아도 되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간편 결제가 사실 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물건값을 지불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걸 통칭하는 개념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QR 코드로 결제를 한다라는 뜻에서 간편 결제 수단이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은 실시간 계좌 이체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일한 맞습니다. 개념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실시간 계좌 이체를 갖다 우리가 보통 온라인 쇼핑하고 나서 실시간 계좌 이체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네네. 근데 온라인 아시겠지만 송금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은행 인증서 필요합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매번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갖다가 직접 입력을 해야 돼서 굉장히 복잡하고 번거롭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QR 코드를 통해서 내 계좌에서 상대방의 계좌로 계좌가 자동 인식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서 없이 그냥 간편하게 QR 코드만 찍으면 자동적으로 계좌 이체가 이루어지는 이런 시스템을 말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되게 간단한 시스템이네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페이코라는 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페이코, 예, 간편결제 시스템이죠. 예, 그것도 네. 간편결제 시스템이잖아요. 네. 페이코에다 돈을 좀 입금해 놓으면 미리는 선불 카드죠. 예, 선불 카드를 해놓으면 네. 미리미리 그러니까 네. 바로바로 결제가 되는데 그러면 QR 코드 인식할 수 있는 스마트 앱을 좀 다운 받아야 되겠네요. 이걸 사용하려면 일단 앱은 필요합니다. 간편 네네. 결제 앱은 필요한데 그 간편 결제 앱을 다운 받아서 이제 그 페이코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신의 은행 계좌 정보하고 신용카드 넣어야죠. 정보 다 미리 다 입력을 해 놔야 되죠. 그렇죠. 보통. 그래서 계좌 정보가 이미 앱에 저장되어 있어가지고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결제할 때는 사실은 지문 인증을 하는 경우도 요즘 많아지거든요. 대신 요즘에 근데 일상적으로는 6자리 보통 그렇죠, 비밀번호를 이렇게 찍도록 돼 있죠. 네네. 그러니까 네. 이미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할 때 앱 다운 받아서 가입할 때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면 온갖 개인 정보 다 집어넣고 인증도 하고 막 다 예. 인증도 하고 다 해가지고 좀 가입만 딱 해서 정보를 미리 다 계좌 정보나 자기 신용 정보를 다 딱 넣으면은 나중에는 이제 6글자 번호. 6글자 번호만 찍기만 하면은 결제가 이제 완료되는 거고 네, 요즘에는 이제 지문 인증으로 하는 경우도 많죠. 네, 여기 이제 이 제로페이의 결제 방법이 QR 코드 아닙니까? 이제 알파조님이 QR 코드 얘기하니까 중국에 여행 갔던 그 경험이 떠올라요, 저는. 네. 중국은 이제 위챗페이라는 거하고 알리페이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쓰는데 아예 그냥 노점에서 종이 2장을 준비해놔요. 그래서 그래요? 위챗페이 종이가 있고 네. 알리페이 종이가 있어. 어. 그래서 이게 뭘 사면 이게 딱 내밀어. 네. 그럼 위챗페이는 위챗페이 QR 코드를 찍고 네네. 알리페이는 알리페이 QR 코드를 찍으면요. 어떤 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택시에서건 상점에서건 노점에서건 척척척 날아가는 거. 네네. 그래서 앱을 갖고 QR 코드를 이렇게 딱 찍으면 바로 위챗페이에 있던 그 돈을 내가 넣어놨던 게 네네네. 빠져나가더라고요. 아마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싶네요. 네, 그 똑같은 시스템이라고 네네. 보시면 되는데 네. 좀 더 자세하게 좀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제로페이는 일단 소상공인 간편 결제 서비스가 공식 명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상공인이 이 자영업자들이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입된 QR 코드 기반 결제 수단이다. 근데 이게 온라인에서는 사용 못해요. 왜? 당연히 소상공인들의 결제 수수료를 아하. 줄여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뭐 음식점이든 편의점이든 우리가 이제 직접 가서 물건 구매할 때 옥션이나 디마켓은 안 그런 된다. 데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소상공인들 수수료 부담 대부분 뭐 조그만한 구멍가게 이런 데서도 우리가 물 한 병 500원짜리 사면서도 뭐 카드를 지불을 그렇죠. 하니까 네. 그 부담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지역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사실 처음에 서울시가 얼마 전까지만 얘기를 할 때도 제로페이가 독자적인 이 결제 시스템이 아니고 결제 플랫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로페이 앱이 별도로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제 서울시의 선전이었었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뭐 앱을 사용할 수 있어서 그렇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부가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한 이유가 만약에 정부가 직접 그 페이코처럼 아니면 우리가 카카오페이도 있고 뭐 네이버페이도 있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페이 종류들이. 그러니까 이미 민간의 여러 가지 간편 결제 이런 결제 플랫폼들이 수단들이 있는데 만약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자신을만의 독자적인 결제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간편 결제 시장에 만약에 뛰어든다. 이랬으면은 이미 정부도 돈을 투자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럼 민간 업체들하고 지금 경쟁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중복 투자에다가 민간 업체들이 이미 돈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들어가서 지금 엄청나게 고군분투하면서 시장 점유율 높이려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이 정면 충돌이 좀 불가피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로페이라는 앱이 별도로 없다. 이게 원래 입장이었었어요. 그러면은 제로페이 앱이 없으면 어떤 앱으로 결제를 그러니까 원래 한다는 아까 거죠? 말씀드린 민간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부가 시장에 있는 원래 있는 앱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정부가 뒤늦게 이 간편 결제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민간 업체들 그렇게 되면 다 죽이는 거 아니냐. 이제 이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간편 결제 플랫폼들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휴 업체를 갖다가 이제 모집을 했죠. 그랬을 때 그래서 TF를 정부가 구성을 하면서 민간 업체들하고 난 너희들 간편 결제 플랫폼 그대로 써라. 그러니까 내가 카카오 앱을 갖고 있으면 그죠. 카카오 앱이 있으면 네. 카카오 앱을 그냥 쓰면 된다. 우리가 별도로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앱을 제공을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로페이 사업 TF에다가 민간의 이제 간편 결제 사업자들을 불렀는데 거기에 이제 처음에 참여했던 업체가 5개가 있었어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아까 말씀하신 그다음에 티머니 그다음 BC카드 이제 5곳이 제휴업체로 처음부터 이 사업에 참가를 한 거죠. 그 제로페이는 QR코드 아까 결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 5개 제휴업체 중에서 처음부터 이제 사업에 TF에 들어가서 했던 5개 업체 중에서 QR코드 기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다들 아시는 업체들이잖아요. 네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뭐 티머니. 페이커, 티머니 다 아는데 네, 네. 티머니는 보통 카드로 하는 거고 나머지들은 사실은 보통 온라인에서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을 했어요, 했기 그죠. 때문에 네. 사실 지금 카카오 말고는 이 QR코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 지금 오늘 알파주님이 오늘 좋은 아주 재밌는 주제를 준비해 오셨는데 네.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이게 내가 지금 아, 오면서 그래요? 지금 뭐 여기 앉아 보니까 지금 갑자기 제로페이를 하시는데 네, 네. 지금 한 뉴스가 떴어요. 우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11월 8일 목요일 4시인데 네, 네. 오늘 아침에 이와 관련된 한 뉴스를 떴어요. 내가 오면서 택시 타고 정말요? 오면서 말씀을 드려갖고 지금 그냥 원래 계획은 이랬단 말을 하신 이유가 이건데 네, 네. 카카오페이가 원래 그 5개 사업체 중에 선정돼 있었는데 네, 네. 오늘 아침 10시에 네. 제로페이에 불참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아니, 자기 사업 구조가 상충된다고. 오. 제가 그 신문 기사를 제가 캡처해 왔어요. 한번 그래요? 읽어드릴게요. 예. 제로페이 시범 사업에 카카오페이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기부와 서울시는 7일 제로페이 시범 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은행 및 간편 결제사 28곳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네. 여기에 카카오페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카카오페이 측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제로페이 사업 운영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 현재 카카오페이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약 15만 개 결제 가맹점과 15만 개. 네. 많다. 많네요. 가맹점이. 예. 2,500만이 카카오페이를 써요? 나 이해할 수가 없는데 나도 안 쓰는데? 이게 네. 카톡 가입자들이 아. 곧 이게 카카오페이는요 야, 별도로 너무하네, 카카오페이 앱을 다운로드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 카카오톡만 가지고 있으면 맞아요, 거기에 맞아요. 이미 들어가 있어요. 맞아. 앱이. 계좌번호도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저희가 입력해서 받아가게 돼 있잖아요. 맞아. 그걸 그래서 2,500만이라 했구나. 그래서 카톡을 쓰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카카오페이의 가입자네요? 가입자라고 아, 보셔야 돼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
이미 나도 다 들어가 있어. 나는 알겠습니다. 사용한 적이 있건 없건 간에 네, 일단. 계속 읽을게요. 네네. 2,500만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네. 그 결과 카카오페이의 사업 구조와 진행 중인 사업들로 인해 현재로서는 시범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게 됐다고 바로 오늘 아침 10시에 발표했다고 내가 오면서 택시에서 얘기했어요. 아 근데 그러니까 아빠들은. 이리저리 계산해 보니 아빠들이 오는 거 다 준비했는데 카카오페이가 빠져버린 그러니까 실이 없다고 판단이 그렇지, 들었나 보죠. 실이 없는 거지.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알바? 아니 왜냐면 이게 뭐야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왜냐면 아니 생각을 네네.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로페이가 네. QR 코드 기반한 결제 시스템이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휴업체로 참여한 간편 결제 중에서 음. QR 코드 이미 그 결제 서비스를 간편 결제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단 말이죠. QR 네. 그 카카오페이가.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제로페이가 카카오페이랑 똑같아요. 시스템이. 방식이나 이런 게 똑같은데 네. 응? 그 똑같은 걸 카카오페이가 먼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부가 이걸 하겠다고 했으니까 카카오페이가 정말 딱 했던 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은 그 서비스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추가 도입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기존 네, 네. 자기 사업하고 뭐 굳이 충돌한다고 아니면 볼 수는 카카오페이를 없어. 사업자로 선정해 주거나. 아니면 단독으로 선정하거나. 그렇죠. 그랬으면 상관이 네, 네. 없는데 네. 이게 다른 업체들 다 들어오라 하고 음. 카카오페이는 이미 자기네들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들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약간 처음부터 불협화음이 좀 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네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내부에서 이견을 결국에는 이제 합의를 봤다. 그래서 네네. 카카오페이가 참여를 하기로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지난주에 있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카카오페이가 그동안 계속해서 정부랑 협상을 하다가 결국 합의를 봤구나. 근데 그 합의가 뭐냐면은 정부가 우리가 만든 QR 코드를 써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카카오는 우리가 이미 만들어 가지고 이미 다 배포해서 쓰고 있는데 왜 자신의 걸 쓰라고 강요를 하느냐. 해서 결국 합의점이 뭐냐면은 그 카카오페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네네. 우리 코드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협의가 된 거예요. 합의가 돼서 들어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 오늘 와가지고 카카오페이가 안 들어간다, 불참한다라는 걸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다라고 하니 네. 저도 이제 이거는 뭐 제로페이 시작하기 전에 이게 뭐야 이제 아까 이런 오면서 막 검색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아. 왜 카카오가 빠졌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정부가 독자적인 이 결제 플랫폼을 안 만든다. 제로페이 네. 앱을 아까 따로 좀 안 전에 만든다라는 게 원래 네네. 정부의 네. 계획이었는데 네. 그새 그게 바뀐 거예요. 아. 그래서 정부가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을 할 테니까 네, 카카오페이는 바보 그러면은 거기에 음. 들어와서 뭐냐면 카카오 앱을 안 쓰고 그러니까. 네. 정부 앱을 써가지고 결제를 하도록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그거를 줄이라는 얘기지. 원래 계획했던 거랑 완전히 틀어진 거잖아요. 워낙은 카카오페이가 못하겠다 해서 그 다음에 개발하겠다 이게 아니라 정부가 먼저 독자적인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번에 지금은 이번에 하겠다고 하니. 갑자기 그러니까는 거의 시범 그러니까 가맹점 모집 공고까지 나온 상태인데 네네. 지금 정부가 사실 이 독자 플랫폼을 만들어서 카카오페이라고 하는 앱을 안 쓰고도 제로페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제 입장이 갑자기 바뀐다는 게 지금 오늘 언론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뭐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중대한 네. 시스템을 도입을 할 때 민간 업체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너희들하고 사업 중복 안 하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이걸 또 다시 뒤집어 엎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높은 곳에서 무슨 얘기 올라. 아니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카카오페이- 그러다 그렇지 지금 너무 보니까 지금 급박한 상황이니까 이제 지금. 카카오페이가 빠지는 게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기를 들어가서 왜 이걸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제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빠져나갔고 음. 아까 5개 제휴업체 중에 BC 카드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BC 카드사도 불참 선언을 했어요. 어허. 왜냐하면은 어. 자기네 BC는 카드사 아니에요. 신용카드사잖아요. 네. 신용카드를 카드사가- 못하게 하는 거를 지금 아니 그러니까 참가하는 게 카드사가 이상하죠. 네. 이 제로페이는 신용카드 쓰지 말라는 말라는 건데 건데. 왜 카드사가 여기 들어? 그래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니, 자기네들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 너무 웃겼어. 그러니까 하라니까 슬쩍 낀 거지 뭐. 하라니까. 뭐냐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어. 제로페이에 아무런 할 이유가 없다, 할 음. 역할도 없다. 이제 그래서 자기네들은 안 한다라고 해서 원래 5개 그 TF의 제휴업체로 들어왔던 애들 중에서 업체들 중에서 지금 카카오페이하고 지금 BC카드가 빠져버린. 그럼 네이버, 거죠. 페이코, 티머니 이렇게 세 근데 개나 아마 아까 지금 오늘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하고 간편결제사 28곳의 명단을 공개했다는데 제가 아직 그걸 못 봤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좀 다른 이제 간편결제 업체들이 뭐 네이버하고 아까 말씀드린 뭐
페이코하고 뭐 이 다른 결제 업체들이 그러니까 저 있을 지금 거는 토스도 알고 있는데 막 그것도 많이 네, 쓰고 있는데 토스는 송금이 위주예요. 그래서 송금 업체라 이게 결제하고는 그런 다른 걸 거거든요. 알아서요. 그러니까 결제는 내가 물건 사고 물건 대금 지급하는 게 결제고 송금은 그냥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붙여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송금 서비스하고 이 결제 서비스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면 뭐 일단 토스도 우리 들어왔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뭐 갑자기 뭐 사태가 터져갖고요. 이따 뭐 좀 쉴 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좀 됩니까? 더 뭐 좀 조사를 해보고 예. 좀 더 그러면 얘기하도록 예. 하고요. 예. 우선 그럼 QR 코드 얘기로 다시 좀 들어가 볼까요? 네네. 그래서 제로페이가 이제 그 QR 코드 결제를 한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 사실은 다른 방식들을 채택하고 있는 간편 결제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게 마그네틱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거리 무선 통신 이게 NFC. 간편 그렇죠. 근거리 NFC 무선 통신. 그 간편 결제 방식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하나는 이제 QR 코드 말씀드린 게 있고 두 번째가 마그네틱 보안 전송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두 가지 마지막 마그네틱이랑 아니면은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은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되죠. 돼요. 예. 대기만 하면 되는데 아까 말한 카카오페이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이 QR 코드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가 개발한 제로페이 QR 코드 표준이 있어요. 그거를 자신의 이제 결제 플랫폼에 탑재를 일단 해야 해요. 그래야지 그렇군요. 이제 이 앱을 통해 가지고 네이버 페이의 앱을 통해서 이 QR 코드 결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제로페이 QR 코드 표준을 개발해서 이제 보급을 하게 되는 거고 간편 결제 플랫폼 사업자들 네이버 페이나 이런 페이코나 이런 사업자들을 설득해서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게 이제 이번 제로페이 사업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카카오페이는 정부가 만들어둔 제로페이 QR 코드를 안 쓰고 자신들의 독자적인 QR 코드를 사용하기로 원래 하고 들어갔었는데 이제 이거 안 하겠다고 나온 거죠. 아까 차 선생님이 중국 노점에서 왜 QR코드 결제한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중국에는 심지어 거지들도 국어를 할 때 QR코드를 내민다고 하던데 네, 그거 맞아요? QR 진짜 코드로 그럴까? 찍어주세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 그런 얘기들 많이 나들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만큼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QR코드가 널리 사용되지는 않는 편이잖아요. 그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국인들이 제대로 이거 활용할 수 네, 있을까 한번 모르겠어요. QR 코드 써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QR코드를 어떨 때 쓰냐면은요. 서울시 그 공유 자전거 따릉이 따릉이는 QR 코드 찍어야 예, 돼. QR코드 찍으면 이렇게 열리거든요. 아, 근데 아. 그건 결제랑은 상관없네. 근데 그거는 네네. 그러면은 열쇠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게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방식으로는 못 열어요? 다른 방식으로도 열 수 있는데요. 아, 근데 QR 코드로도 열 수 열 있다. 있는데 그 QR코드가 가장 편해요. 그걸 열 때는. 오케이 네. 오케이. 제로페이 결제 그러면 구체적인 방식을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이게 제로페이가 조금 복잡해요. 두 가지 방식이 네.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가게를 갔어요. 가서 거기에 매장에 모든 매장이 다 자신의 독자적인 이 QR 코드를 정부가 만들어 주어서 보내줘요. 신청을 가맹점 신청을 하면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아까 중국에 가면은 이게 그 QR 코드 시트를 내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QR 코드를 각 매장이 다 갖고 있는데 내가 가서 내 스마트폰으로 QR 코드 이 촬영을 하는 거예요. 스캔을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 거꾸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QR 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렇게도 다 당해봤어요. 그럴 수도 중국에서 있겠네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택시 운전사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갈라 그래갖고 제가 찍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내가 가게에 QR 코드를 찍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먼저 간편 결제 앱을 네이버 페이가 있다. 그럼 네이버 열어야겠죠. 앱을 열어요. 뭐 제로페이 앱을 새로 도입한다면은 제로페이 앱을 열어. 실행을 해. 휴대폰을 끄내. 네. 그다음에 잠금 장치를 풀어. 네. 그다음에 이제 앱을 실행을 해.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QR 코드 가게 QR 코드를 촬영을 해. 그러면은 이 판매자의 은행 계좌 정보가 표시되는 결제창이 내 스마트폰에 뜨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면 소비자가 얼마? 내가 거기에다가 내가 산 물건의 값을 쳐넣어야 돼요. 그렇죠.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가격을 딱 입력을 딱 하고 다음 가기로 누르면 이 6자리 비밀번호.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결제창이 아니면 지문인식. 예, 그렇죠. 아니면 지문인식인데 대부분이 아마 그걸로 하실 거예요. 아마 비밀번호로 6자리 이제 간편 결제 비밀번호 창이 떠요. 네, 네. 그걸 이제 입력을 하면 결제가 끝나요.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은 판매자가 매장에 우리 포스 단말기 다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비치된 그러니까 QR 코드 리더기를 장만을 해야 돼요. 그 리더기로 그 소비자의 스마트폰의 QR 코드를 스캔을 하고 이번에는 판매자가
구매 대금을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네, 소비자에게 앱에 이 송금 내역이 이렇게 통보되는 이런 방식이에요. 네, 근데 맞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아마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QR 코드를 촬영해가지고 돈 입금액을 넣고 이런 게 더 복잡할 것 같아요. 그냥 근데 포스에서 이게 해주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예를 들면 카드 같은 것도 외국 네. 카드를 우리가 긁잖아요. 네. 외국에서는요. 네네네. 외국에서는 우리가 카드를 넣어야 되고 우리가 긁어요. 근데 우리는 음. 한국은 카드를 넘겨주면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네네.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편한 시스템이긴 한데 음. 실제로 QR 코드 저는 중국에서 많이 써봤는데요. 네. 해보면 편해요. 별로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그래요? 특히 판매자가 찍어주면 약간 편해요. 그럴 것 내가 같아요. 이것만 보여주면 음. 자기가 80위엔 딱 치고 이렇게 딱 해서 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제로페가 뭐 그렇게 되는데 아마 뭐 우리 음. 포인트 카드 같은 거 바코드 찍잖아요. 네네. 바코드 찍는 대신에 그냥 QR 코드 찍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젊은이들은 금방 익숙해지지 않을까.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인데. 좀 귀찮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음.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음. 또 수수료가 부담스러운 자영업자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요. 좀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서 정부와 여당은 왜 이 제로페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라는 게 목적이고요. 네. 소비자들이 가서 물건을 구매하고 나서 카드를 많이 사용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맹점주,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네, 부담하는 결제 수수료가 굉장히 카드는 비싼데 그걸 0%로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고, 그래서 소상공인은 만약에 소비자들이 와서 제로페이를 사용하면은 결제 수수료를 한 푼도 안 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결제 시장이 굉장히 다른 나라랑 비교할 때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지불 결제 수단이 뭐냐면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불 결제 수단이 신용카드인데 그것도 그냥 카드도 아니 직불카드 뭐 체크카드도 아니라 네. 신용카드예요. 근데 우리가 결제 수단을 크게 구분을 하면은 현금이 있고 그다음에 직불카드라는 게 있고 네네. 그다음에 신용카드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구분을 해요. 근데 그중에서 신용카드가 가장 비용이 높은 결제 수단이에요. 왜냐하면은 카드 결제 전산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 비용에다가 네. 이른바 신용 비용이라는 게 합쳐져요. 이 신용카드에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카드 지급 결제 시장이 또 다른 나라랑 좀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신용카드 발행 업체 카드사들 있잖아요. 무슨 네네. 뭐 현대카드니 무슨 뭐 네네. 무슨 은행들 카드들 다 있고 뭐 한데 신용카드 발행 업체와 그다음에 이제 가맹점들 가게들 중간에 결제 중개 업체 벤사라고 이름이 불리거든요. 벤사요? 네, 영어로 VAN 벤사라고 하는데 네. 이 결제 중개 업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거 외국엔 없는 회사예요. 음. 근데 이 벤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면은 카드 업체를 대신해서 가맹점 모집해야 되거든요. 가맹점 네. 모집하고 카드 결제 전산망 구축하고 카드 결제 승인 업무하고 이런 업무를 중간에서 카드사를 대신해서 이 업무를 중개해주고 예전에는 카드 전표를 다 관리했거든요. 다 수거해가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이 벤사라고 하는 이 카드 결제 중개 업체들이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저는 시스템에. 중개업체가 있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기억을 돌이켜 보니까 카드 긁었을 때 왜 이렇게 뭐지 밑에 뭔가 우리가 세 장이 붙어 있는 것 중에 한 장 찢어서 복사돼 이게 뭐지 밑에 습자지 같은 걸로 된 거 한 장 주잖아요. 그거를 그거 다 수거해가지고. 모아서 수거하고 그랬죠. 아 수거- 그랬구나. 그 외국은 왜 벤사가 없나요? 없죠. 왜냐하면은 그게 원래 카드 업체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카드 업체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카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 지급 결제 필수적으로 중간 단계 그런 게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카드 업체가 안 하고 독립된 회사인 벤사한테 그걸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카드사가 일종의 외주네요, 대신해서. 그러니까 외주. 외주를 준 거고 그래서 카드사가 자기 할 일을 외주를 준 거니까 벤사한테 수수료를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처럼 카드 업체가 직접 하든 어쨌든 벤사를 통해서 하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전산망을 구축을 하고 카드 승인 업무 처리하고 관리하고 이런 데 모든 게 다 비용이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건 직불카드를 쓰건 이 점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무조건 벤사든 아니면 카드 업체든 일단 요 결제 중개 업체들 비용을 카드 업체가 일단 부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근데 현금 결제 시에는 필요가 없죠. 당연히. 그렇죠. 카드 결제 인프라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현금 네네. 결제보다는 당연히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죠. 아까 알파조님이 전산 시스템 운영 관리 비용에다 신용 비용까지 합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그럼 지금 설명해주신 게 카드 결제
전산 시스템 운영 그렇죠. 관리 비용인 것 같아요. 인프라가 예. 그렇죠. 그러면 신용비용은 또 어떤 거예요?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네네. 소비자 입장에서 신용카드 결제라는 건 사실 외상 거래잖아요. 네. 신용카드 영어로 크레디트 카드잖아요. 네. 크레디트의 원래 뜻이 외상이에요. 신용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외상하는 거거든요. 예, 외상으로 거래하고 나중에 갚는 후불제죠, 사실. 예, 그래서 결제일에 가서 나중에 갚게 되는 거죠. 물건을 먼저 외상으로 구입한 다음에 월말에 또는 뭐 자기 결제일에 구매 대금을 카드사에게 지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내 계좌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찍 긋는 거죠. 진짜 황당한 것은 계좌나 지갑에 돈이 있는데도 네. 돈을 꿔서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예, 이게 황당한 거죠, 사실. 돈이 있는데 돈을 그렇죠. 꿔요. 이게 우리가 사실 우리가 카드의 노예인데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신용카드의 핵심은 뭐냐? 신용, 즉 빚인 거예요. 빚. 네. 예, 소비자가 카드사한테 돈을 빌려서 먼저 소비하고 나중에 빚을 갚는다. 이런 식의 메커니즘이거든요. 이걸 알면서도 그런 하잖아요. 예. 소비 욕구를 줄일 수가 없어. 근데 이거 이제 카드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요. 카드사 네. 입장에선 소비자가 외상 구매를 하면 네. 소비자 대신해서 구매 대금을 판매자에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네. 나중에 이제 소비자한테 비용을 청구해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때 카드사가 소비자의 외상 거래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려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돈 엄청나겠죠. 엄청난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 엄청난 돈을 판매자에게 먼저 지급해야 되므로 네. 카드사는 항상 다른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통해다가 네. 그 자금을 갖고 판매자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금을 융통해 왔으니까 카드사 입장에서는 금융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금융 비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프라 비용 외에도 네네. 금융 비용이 카드에는 수반될 수밖에 없다. 신용카드. 예, 신용카드는 이에 반해서 직불카드는 외상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카드에서 바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금융 비용은 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신용카드 결제는 빚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 비용이 추가돼서 모든 결제 방법 중에서 현금보다도 직불카드인 체크카드보다도 네네네. 제일 비용이 많이 드는 결제 수단이 바로 카드다. 그러니까 제로페이가 그냥 소상공인에게 유리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제로페이 자체는 전산 시스템 인프라 비용이나 금융 비용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어떤 이런 이점이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로페이라고 하는 거는 카드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용카드는 직불카드는 일단 카드를 안 쓴다라는 계좌 이체를 하는 방식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 간편 결제 앱을 통해 가지고 계좌 간에 이제 돈이 이체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카드 결제 인프라가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아까 말한 뭐 중개업체 벤사도 필요 없고 그런 게 필요가 없어서 결제 수수료를 갖다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네.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신용카드처럼 외상 거래가 안 돼요. 이건 자기 계좌에 돈이 없으면은 그렇죠. 못 써요. 못 쓰죠. 그래서 외상 거래를 할 수 없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직불 카드랑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금요점에서 이제 금융 비용도 발생하지 않죠. 신용 비용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제로페이라고 하면 비용이 하나도 안 되는 제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로페이에서 제로는 영세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결제 수수료가 빵. 0원이라는 뜻이지. 비용이 빵은 아니다. 다른 결제 수단과 마찬가지로 그게 제로페이든 간편 결제든 뭐든 간에 제로페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는 반드시 비용이 들어가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비용 안 그렇죠. 들어가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 관리비가 안 들어갈 수가 없긴 하겠죠. 그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제로페이에 쓸 수 있는 대상자가 우리가 뭐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대형마트, 백화점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일반 사업자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이런 일반 사업자들도 제로페이 가맹점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들도 그 가맹점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제로페이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를 면제받는 건 아니에요. 제로인 거는 아니고. 그럼 마트나 백화점은 돈을 내나요? 그렇게 되는 거죠. 아까 했지만 모든 결제 수단은 어떤 결제 수단은 비용은 들어가요. 비용이 높낮이가 있을 뿐인 거지. 어떤 비용,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제일 비싸고 네네. 현금이 제일 낮다라는 거지. 현금도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은 가맹점의 연매출 규모에 따라서 결제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매출이 8억 원 이하인 가게 에만 결제 수수료가 제로이고 0원이고 8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0.3%, 그다음에 12억 원, 그러니까 연간 매출액 12억 원 초과는 0.5%의 결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로페이가 비용이 하나도 결제 비용이 없다라는 것도 아닌 거고, 그다음에 그 수수료를 하나도 안 내는, 그러니까 수수료가 있는데 면제를 받는 거거든요. 이 면제 받는 업체가
연매출 8억 미만인 경우만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운영관리비가 어차피 들기 때문에 또 돈은 벌긴 벌어야 될 그럼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그렇죠. 이제 연매출이 8억 이상인 곳에서 좀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받아서 충당하겠다. 비용으로 쓴다 이런, 네, 얘기예요. 이런 내용인 예.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신용카드 수수료보다는 아무래도 적겠죠.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아까도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드 결제 인프라 하나도 필요 없기 때문에 네. 근데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를 보면은 연매출 규모에 따라서 여기도 차등부가 돼요. 그래서 최저가 0.8%예요. 그래서 최고 2.3%까지 조금 편차가 심한 편인데 그 최고는 2.3%를 내는 연매출이 10억 원 이상이면은 일단 2.3%올 8월부터예요. 그러니까 8월 이전까지 2.5%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신용카드 수수료도 내려가고는 있는데 연매출 10억 이상이면은 상한선이 2.3%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제로페이는 사실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중소업체한테 적용되는 신용카드 최저 수수료가 0.8%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인 거죠. 왜냐하면 그러네요. 제로페이의 최고 수준이 0.5%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8억 미만은 제로니까 당연히 신용카드랑 비교를 할 때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는 정말 획기적으로 낮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고 그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은 서울시내 전체 사업자가 이제 80% 사업자 80%가 66만 개래요. 한 연매출이 8억 원 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수수료 영원 대상이 된다. 서울시내 이렇게. 사업체의 80%가 수수료를 안 낸다. 그렇죠. 네. 그 수혜 대상 만약에 이제 제로페이를 도입을 해서 이게 널리 쓰이면은 이제 네. 그 수혜 대상이 된다. 안 낸다는 게 누가 소비자가 써줘야 돼요. 근데 어쨌든 수혜 대상인 거고 나머지 20%인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일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신용카드보다는 아직 명확하게 얼마를 받겠다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대형 일반 사업자들한테는 신용카드보다는 낮은 수준. 근데 네네. 소상공인 결제 아까 0.5%가 상한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거보다는 좀 높은 수준을 적용할 예정인데 아직 정하지는 않았다고 이게 합니다.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설명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제로페이 생기면 신용카드를 다 없애고 이걸로 사용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빚을 줄이지 않게. 계좌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라도 소비가 절제되잖아요. 네네. 체크카드 쓰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이상하게 체크카드를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아하. 제로페이라고 하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수수료를 낸다는 거 아니에요. 음흠.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수수료가 0이더라도 계속 발생하는 운영관리비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제로페이를 운영하는데 좀 어떤 비용이 발생을 하고 또 그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 구축 비용의 초기 투자 비용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가 지금 독자적인 결제 플랫폼을 새로 구축을 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돈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렇죠. 결제 플랫폼 구축하는 초기 투자 비용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QR 코드 표준을 개발을 하는데 그 개발 비용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가맹점을 모집을 해야 합니다. 이거 다 판촉 비용입니다. 그렇죠. 네. 가맹점 그다음 그렇게 해서 가맹점을 모집을 하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가맹점 고유의 이제 QR 코드를 배포를 해야죠. 다 나눠줘야죠. 그 다음에 네. 이제 나눠만 준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이거 소비자들이 사용을 하게 됐을 때 하게 되면 결제 정보를 다 중개해서 아까 얘기했던 벤사 역할을 해주는 결제 정보 다 수집해서 이게 맞는지 승인도 확인하고 이런 중간에 이런 과정들이 다 필요해요. 이런 관리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게 소요되는 비용은 일단 전부 정부가 다 이번에는 부담을 합니다. 거기 맹점이 있었네. 세금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이제 초기 들어가는 모든 투자 비용들은 네네. 그게 얼마가 됐든 다 세금으로 일단 초기 한다. 시스템 구축 비용은 다 되고 또 다른 비용은 제로페이 결제가 아까 실시간 계좌 이체 방식이랑 동일하다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당연히 우리가 돈을 이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하면 뭐가 발생해요? 은행의 이체 수수료가 이 생기죠. 은행의 이체 수수료가 당연히 네. 발생합니다. 보통 아시겠지만 같은 은행에서 이체하면은 수수료가 없지만 네.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면 수수료 얼마인지 아세요? 500원? 800원? 굉장히 비싸요. 1,100원? 그러니까 이게 좀 수수료가 다르던데요? 은행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고객의 등급에 따라 달라. 등급에 따라서 VIP냐, VIP냐 뭐 이렇게 해서 뭐 수수료를 막 일반이냐,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내가 제일 등급이 낮은 등급이면은 10,000원짜리를 갖다가 만약에 이체를 해도 한 7,800원, 1,000원을 네, 네, 이체해도 네. 7,800원, 뭐 1,000원 넘게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체 수수료는 고객들 등급에 따라서 다 다른데 어쨌든 사행할 때는 굉장히 비싸요. 그것도 건당 내잖아요. 건당 수수료를 내니까. 그렇죠.
우리가 결제 굉장히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계속 송금하는 셈이네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송금을 하고 있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네. 그 제로페이에 이제 이 사업에 은행들이 당연히 참가를 해야 됩니다. 내 계좌하고 그 다음에 이 가게 점주의 계좌가 연결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은행들이 지금 이 제로페이에 GC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계좌 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아. 했어요. 그래서 이 비용은 그러니까 결국 비용이 있는데 아까도 네네네. 말씀드린 비용은 발생하는데 은행이 그 계좌 이체료를 제로페이의 경우에는 받지 않겠다. 즉 은행이 자기네들이 직접 감당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간편결제 제휴 업체들이 있어요. 뭐 네이버페이, 뭐 아까 카카오페이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빼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오프라인 결제 수수료를 안 받는다. 그다음에 이제 참여 은행들이 플랫폼 사업자한테 원래 이체 수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받는다. 그래서 은행들이 제로페이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스스로 지금 부담을 하고 소상공인들한테 그런 면에서 일종의 이제 자선을 베푸는 것으로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로페이 결제 참여 기관들이 은행이 필요하죠. 당연히 계좌강 이체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한 앱을 네네. 운영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 간편결제 사업체들이 있고 그다음에 가맹점들이 일단 있어야 돼요. 이제 이 QR 코드를 쓰는 가맹점들이 신청을 해서 이제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이 세 개를 다 연결시켜주고 이 거래 정보를 아까 중개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필요한데 소상공인 가맹점 정보 등록 관리해야 되죠. 이런 일도 다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결제 정보를 중개하고 검증을 또 해야 돼요. 이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결제 정보 또 수집 관리해야 해요. 그래서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의 운영 관리 이걸 정부가 허브 시스템이라고 불렀는데 이 지속적으로 여기에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비용을 이제 그러면 누가 부담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미정인 상태였던 아하. 거죠. 네? 그게 뭔 소리야? 아니, 그러면 뭐 이게 되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비용을 누가 다 부담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네, 그러니까 이번에 네. 카카오페이가 안 들어가겠다는 건 여기서도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페이 허브 시스템 운영 관리 업체를 정부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직은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정하지 않았다. 네. 근데 어쨌든 관리 주체가 필요하니까 사단법인 형태로 어떤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하겠다. 아니면 관여하는 모든 이 기관들한테 협회를 구성하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고 누가 어떻게 하겠다는지 이거를 결정을 안 하고 시작을 한 거고 비용 분담 누가 어떻게 할 건지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가맹점 모집부터 하고 QR코드 배포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카카오페이가 이번에 정부가 이 시스템 구축하고 이런 데 돈을 다 내라고 페이 업체들 돈을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아. 이제 그러면서 그럼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네네. 이게 카카오페이가 이제 거기에 반발을 하면서 내 카카오페이가 따로 있는데 QR 코드 똑같은 시스템이 있는데 네. 그거 놔두고 정부 거 쓰면서 또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거냐? 이건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나온 거죠. 불참하겠다고 한 거죠. 그렇구나. 아니, 오늘 그 갑자기 그 뉴스가 뜨는 바람에 알파조님이 지금 막 정신이 더 혼미해지셨을 것 같은데 그 제로페이가 어떤 건지 또 운영 시스템도 그렇고 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도 정확히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됐고 또 정부 여당이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제로페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